어떤 학생한테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고 물었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사위도 굴려보고 사다리 타기도 해보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시험지에 돌림판을 그린 다음에 왼손이랑 오른손을 바꿔가면서 연필을 돌려요. 그렇게 해서 같은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로 찍는 게 제일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방법을 찾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지금은 정답률을 올리려고 연필이랑 볼펜을 종류별로 테스트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걸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퀀트 투자,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와 가치 투자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완벽한 기준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을 1차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퀀트 투자,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높은 수준의 수학적 지식과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퀀트들과 같이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헤지펀드의 퀀트는 MIT나 프린스턴과 같은 세계 최상위권 대학에서 수학이나 통계학 등을 가르치는 교수나 박사 출신이 대다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학부생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데요. 거기다가 이 알고리즘을 트레이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학적 지식과 프로그래밍 지식이 모두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프로그래밍 지식은 엄청 높은 수준까진 필요 없지만 이 수학적 지식이 문제인데요. 요구하는 허들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줍잖게 배워서 알고리즘을 만들 바에는 그냥 S&P 500 ETF를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정말 수학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다 이러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작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두 번째, 일반인이 구하기 힘든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퀀트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는데요. 일반인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기업 수준에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통계청과 같은 기관이나 야후 파이낸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뜻은 결국 대다수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수익을 낼 가능성도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전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전략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결국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뜻인 거죠. 전략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몇 년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꾸준히 수익이 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알고리즘 매매라고 해서 만들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퀀트 투자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데요. 그런데 주변에서 퀀트 투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퀀트 사이트에서 사용료를 내면서 여러 변수를 막 넣어보고 숫자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백테스트를 하고 결과가 좋은 전략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하는데요.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용하는 전략의 변수가 뭔지, 왜 이 변수를 사용하는지, 왜 수치를 그렇게 설정했는지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하면 제대로 된 근거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같이 백테스트 결과가 좋아서요 라고 대답하는데요. 어떤 학생한테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고 물었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사위도 굴려보고 사다리 타기도 해보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시험지에 돌림판을 그린 다음에 왼손이랑 오른손을 바꿔가면서 연필을 돌려요. 그렇게 해서 같은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로 찍는 게 제일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방법을 찾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지금은 정답률을 올리려고 연필이랑 볼펜을 종류별로 테스트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걸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시간에 교과서나 참고서 보면서 공부를 해야지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퀀트 투자나 기법 공부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과 이 학생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해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단지 결과가 잘 나오는 것만 찾아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50%의 수익을 내는 알고리즘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수정할 수가 없고 결국 수익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수학 공식만 달달 외우면 수능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투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략에 대한 이해 없이 퀀트 투자로 수익이 났다면 그건 아까 나온 학생처럼 객관식 문제를 찍어서 맞춘 것일 뿐입니다. 그냥 운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퀀터피안을 들 수가 있는데요. 퀀터피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투자 전략을 만들면 그 중에서 몇 개는 좋은 전략이 나올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데요. 사용자들이 알고리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툴을 제공했을 뿐
뿐만 아니라 값비싼 금융 데이터와 분석 툴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만 명의 사용자들이 수백, 수천만 번의 백테스트를 통해서 50만 개 이상의 알고리즘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십만 개의 전략 중에서 백테스트 결과가 우수한 전략을 고른 다음 내부 심사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고성능 알고리즘으로만 펀드를 운영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눈치채셨겠지만 퀀토피아는 연이은 손실로 2020년에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사용자 수가 많았던 만큼 그 중에서는 수학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을 테고 비싼 데이터도 제공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 내부적으로 심사를 통해 통과된 전략만 사용했는데도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퀀트 분야는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미적분 문제를 일반적인 수준의 초등학생에게 풀어보려고 하면 100명이 힘을 합치든 1000명이 함께 고민을 해봤자 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자 한 명에게 풀어보라고 하면 손쉽게 풀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퀀트는 극소수가 대다수를 잡아먹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동 매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불로소득을 꿈꾸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포기하고 그 시간을 종목 분석에 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을 찾을 때 아무 변수나 조건을 막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항상 좋은 종목만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좋은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목표 금액과 투자 기간에 따라서도 바뀌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서 무조건 이렇게 조건을 설정하고 종목을 찾으면 수익 난다, 이런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단언하는데 조금이라도 수식을 최적화하려고 이 변수 저 변수 넣어보고 수치를 이것저것 바꿔봤자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수익으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바꾸고 백테스트하는 동안에 이미 프로그래밍 초고수들은 머신러닝으로 여러분의 수만 배의 속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전략이 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찾는 데 시간을 쓸 바에는 몇 개의 변수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변수들을 사용해서 정말 필요한 조건만 몇 개 넣고 종목 개수를 적당히 줄여서 추린 종목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살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약하자면 종목을 고르는 완벽한 조건이나 기준은 사실상 없으니까 그런 기준을 찾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진 말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래 떠들었는데요. 그럼 이제 적당한 조건을 적용해서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종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찾아야 할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쓸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툴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톡워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사용해서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설명란과 댓글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종목을 추려볼게요.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워치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 마이 리스트 만들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조건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단계니까 변수로 연평균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그리고 시가총액, 그리고 PER과 PBR 이렇게 5개 정도 골라서 사용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퍼가 5 이하, PBR이 0.8 이하로 설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에 이렇게 여러 종목이 나오는데요. 지금 기준으로는 25개의 종목이 나오네요. 이제 이 종목들을 모두 적고 그 다음 이 종목들을 하나씩 분석하면 되겠죠. 이때는 네이버 증권에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분석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사업보고서를 분석하는 방법이나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은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는 이 종목에 대한 장점보다는 단점 위주로 조사한다는 생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장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에 방해가 되는 불안 요소가 있다면 이 종목은 제외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냥 다른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는 게 더 낫기 때문이에요. 굳이 리스크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면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일을 좀 더 잘할 것 같다고 해서 전과 10범이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을 뽑을 건가요? 심지어 가치 투자는 살 종목이 안 보이면 그냥 안 사면 그만입니다. 버핏도 예전에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살만한 종목이 안 보인다고 거의 다 현금화를 했었죠. 자, 이렇게 모든 분석을 통해서 시가총액이 실제 기업의 가치보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면 매수를 하면 되는데요. 말은 쉽지만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본인에게 맞는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젝트 신청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가치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부분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좀 더 심화적인 부분은 프로젝트 멤버분들에게 먼저 교육한 다음에 나중에 프로젝트 형식으로 또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ETF 투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멤버를 모집합니다. 부자 프로젝트는 노후 걱정 없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직접 1대1로 간단한 교육을 해드린 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응원과 소통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좀 더 쉽게 목표 금액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자책을 받아보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배우실 분들이나 다른 궁금하신 것들도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